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 또 마우스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사각형을 클릭해서 상태를 온오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오프 한다고 하면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사각형을 좀 어둡게 했다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밝아지고 다시 클릭하면 어두워지고, 이것을 반복하는 작업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를 하기에 앞서서 피드백 받은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지금 이 코드가 가장 기본 코드인데요.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우리 이전에도 똑같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은 리사이즈가 가능하거든요, 윈도우가. 근데 리사이즈 하면 이렇게 그 흰색이 나옵니다. 그죠? 작아지는 경우는 상관없는데 커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색이 다른 색깔이 나와서 좀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처리하려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여러분들이 입문자니까, 입문 내용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앞으로 배워 나갈 내용들은 순서대로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이 창 크기가 바뀌니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창 크기가 바뀌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그 방법은, 우리 여기 윈도우, 그러니까 우리 초기화할 때 창을 자기 기본 설정 잡을 때 여기 창 스타일에 보면 딕 프레임이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리사이즈 가능하게 해주는, 윈도우의 리사이즈, 그러니까 크기 변경 기능을 부여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작 처리해버리면 해당 윈도우가 리사이즈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아직 더 배우셔야지 저 부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내용보다는 그냥 기본 기능부터 먼저 배워야 되니까 일단 딕프레임을 막아서 리사이즈가 안 되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 드릴게요. 요 속성을 빼버리시면요, 이 딕프레임 속성을 빼버리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사이즈가 안 됩니다. 리사이즈 속성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리사이즈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작업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딘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예제 만들 때 많이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위에 이제 include가 이렇게 주어지고, init 윈도우 함수 만들어서 창 제목과 창 스타일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라는 구조체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내부 데이터,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들을 이즈윈 32가 제공하는 내부 데이터에다가 저장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를 결정하게 해주는 요 함수, 이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든 함수죠. 그래서 이 함수에 진입하면 뭐 클리어해서 화면 싹 지우고 자기가 적고 싶은 내용 적어서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쇼 디스플레이만 하면 화면에 탁 출력되죠. 그 다음에 요 밑에가 이제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메시지 쓰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메시지를 사용할 것인가. 이건 뭐냐면 내 윈도우에, 그죠, 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발생하는 수신된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가 수신되었을 때 어떤 함수를 수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어떤 메시지가 도착했으면 이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함수를 호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not use messag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 있죠. 메인 함수에서는 창 크기 정해주고, 그죠? 크기 정해주고, 자기가 사용할 내부 데이터 생성하는 코드,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을 타면 나와야 되니까 온드로 이걸 호출해서, 이 함수를 호출해서 창의 기본 첫 화면을 구성하는 그 작업을 이제 호출해서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앞으로 작업하게 되면 이게 기본 루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루틴을 따라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할 걸 이제 한번 해보면 그런 거죠.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온오프, 상태를 온오프 한다는 걸 톡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온 됐다가 오프 됐다가 온 됐다가 오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사각형을 하나 만드는데 그 사각형을 가지고 체크하려면 사각형 좌표를 알아야 되고요. 물론 좌표를 상수로 박아도 돼요. 그냥 고정해서 코드에 넣어도 되는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게 있으니까 좌표를 이제 기억해서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를 온오프로 하면 지금 온 상태인가 오프 상태인가 자기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변수를 선언해서 작업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겠죠. 사각형 좌표와 상태 값.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인트 쓰셔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왜냐면 밑에 렉트 구조체가 올 거라서,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좌표를 포스로 잡을 건데
이렇게 하면 4바이트 얼라이먼트 적용되잖아요, 구조체가. 그럼 여기 내가 만약에 캐릭터로 해서 온오프면 1바이트로도 충분히 저장 가능하잖아요. 근데 1바이트 해도 어차피 바이트 얼라이먼트가 적용되면 구조체 멤버 얼라이먼트가 적용되면 요 뒤에 요 사이에 3바이트가 그냥 버려지게 되는 거죠. 버려진 공간이 생깁니다. 못 쓰는 공간. 여기 4바이트 얼라이먼트 있고 1바이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여기 3바이트가 못 쓰게 되는 공간이 생기니까 사실 캐릭터로 하나, 인트로 하나 메모리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거든요. 똑같고 명령어로 봤을 때는 캐릭터보다는 인트가 더 처리율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인트 쓰시는 게 나아요. 이거 뭐 아껴 쓴다고 해서 뭐 실제로 아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 강의 보시면 이제 구조체 멤버 얼라이먼트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면 주저없이 여기다 인트 쓰겠죠. 어차피 뒤에 3바이트 버려질 거 굳이 그렇게 캐릭터를 줄일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타일을 잡아가는 과정이고 아직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잘 못 쓰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배울 때는 보통 이제 그 크기에 맞게 할당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원칙을 좀 지키기 위해서 일단 캐릭터를 하는데, 부호 없는 0일이니까 부호 없는 캐릭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가장 원칙적인 거죠. 원칙적인 건데 이러면 너무 길게 적잖아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이 unsigned 캐릭터를 uint8이라는 타입으로 취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unsigned 캐릭터라고 다 적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uint8, 그러니까 8비트겠죠, 그죠? 1바이트 변수를 선할 때 uint8, uint16 하면 2바이트, uint32 하면 4바이트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 F12 눌러보시면 이렇게 정의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int 8, 16, 32, 64, uint 8 이렇게 타입이 기본 타입으로 쭉 다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C 언어 그냥 막 배웠을 때는 이 타입을 많이 쓰는데,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넘어오면 대부분 이 타입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unsigned 캐릭터 이렇게 쓰는 것보다 uint 8에서 8비트 변수, 그죠? 1바이트겠죠? 변수 쓰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uint 8 하면 뭐 8바이트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8비트, 즉 1바이트 변수 하나 선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이 상태가, 그죠? 그러니까 0이면 오프고요. 오프 상태고, 0이면 오프 상태, 1이면 온 상태로 할게요.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가 0이면 거짓, 1이면 참, 그죠? 보통 0이면 오프, 1이면 온, 이게 보통 이제 개발자들이 쓰는 일반적인 관습이니까 그거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각형의 위치 정보를 기록할 변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할 때 자기가 어떤 기능을 만들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저장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한 다음에 일단 그 정보를 여기 AD 구조체에 넣는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막 생각해서 집어넣을 생각할 필요 없고요. 필요한 것만 딱 적어 놓고 하다가 필요하면 추가로 넣으면 되잖아요. 넣으면 되니까 너무 한 번에 다 변수를 다 이렇게 생각해내서 집어넣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차근차근 자기가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넣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고 이제 드로우를 해야 되는데 아직 드로우를 할 수가 없죠. 좌표를 모르니까. 그래서 요 메인에 와서 좌표를 한번 결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p앱 요 변수에다가 요거에 포스에 이제 좌표를 쓰면 되잖아요. 쓰는데 left top right bottom, 그러니까 사각형 렉트니까 left top right bottom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보를 세팅해야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일일이 세팅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윈도우즈 API가 setLeft라는 함수 제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쓰시는 게 좀 더 편하죠. left top, 요 화면 보시면 left top, right bottom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사각형은 조그만하게 할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50, 50, 그 다음에 200, 100 이렇게 사각형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각형 영역이 지정되었겠죠. 그럼 이제 이 영역을 가지고 이제 사각형을 그릴 텐데, 사각형 그리는 작업은 이제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냥 렉탱글에서 여기 똑같이 앰퍼샌드
아, 이거 P앱 해야 되는데 앱이 없네요. 그죠? 받아와야 되겠죠? 그러면 AD 포인터. 아, 바보네요. 여기 너무 왔네요. 그죠? 받을 뻔했습니다. 자, 피포스. 이렇게 받아도 상관없긴 한데 불필요한 작업이니까 여기 인자로 넘어오잖아요. 여기 받은 거 여기 넘겨줬으니까 여기 인자로 넘어왔으니까 그냥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아까 그 위치에 그려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해서 흰색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그려졌죠. 흰색은 뭐 검은색이랑 온오프 해도 되긴 한데 좀 그렇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색깔을 좀 주도록 할게요. 색깔을 주는데 이 색이 이 스테이트가 0이면 좀 어둡게 주고요. 1이면 밝게 주는 그 방식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if에서 ap 앱의 스테이트가 그죠? 넣는 1 안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거나 이게 어차피 참이 1이면 참이다인데 1 자체가 참을 의미하고 0이 거짓을 의미하기 때문에 넣는 1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되죠. 이렇게 하고 색깔은 밝은 색깔로 그러니까 set 블러시 오브젝트 셀렉트죠. 셀렉트 블러시 오브젝트 하시고 여기다가 색깔을 RGB로 줄 텐데 우리 저번에 계속 쓰던 색깔 쓸게요. 186에 176에 141 뭔가 색깔 좀 번호가 이상해졌는데 이게 맞나요? 하여튼 이렇게 186, 176, 141 그 다음에 else 요거랑 패턴이 비슷한데 60씩만 작게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126 116 81 이렇게 하면 좀 어둡겠죠. 그러니까 이 A 스테이트 값이 1이면 요 색이 출력될 거고요. 그죠? 0이면 else에 걸려서 요 색이 사각형이 출력되겠죠. 지금은 0일 테니까 요 색이 출력될 겁니다. 지금 마우스 클릭 체크를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좀 뭔가 테두리가 꺼멓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 기본 검은색 테두리 쓰는 것보다 테두리도 그냥 단일 색상으로 하나 줄게요. 그럼 여기다가 셀렉트 펜 오브젝트 하고 여기다가 RGB 239, 212, 90 색상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그냥 강의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색깔 쓰는 거고요. 그죠? 색상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펜 오브젝트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좀 밝게 나오죠. 이렇게 그죠? 테두리가 지금 색깔 정해졌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브러쉬 색상 즉 채워지는 색상은 그 뭐죠? 상태 그러니까 스테이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펜 테두리 색상은 지금 안 바뀌잖아요. 거의 이게 고정일 거거든요. 고정이면 여기 있을 필요 없다고 했죠. 한 번만 설정하고 계속 쓰면 되니까 고정이라면 얘는 어디 써도 되는 겁니까? 여기 두는 게 더 좋겠죠. 여기 두시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펜은 안 바뀌고 브러쉬만 들어올 때마다 상태에 따라서 바뀌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펜을 이제 계속 호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이런 프로그램에서 굳이 얘가 뭐 여기 있든 상관은 없는데 자기가 그런 이제 보는 눈,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일단 여기를 옮겨 놓겠습니다. 여기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뭐 어느 쪽에 있든 처리는 되니까. 여기 놔두면 쓰든 안 쓰든 매번 호출되는 거고 여기 두면 딱 쓸 때 한 번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만 호출하고 그 다음에 호출 안 할 테니까 여기 조금 더 유리하긴 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마우스를 클릭을 했을 때 사각형을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색상이 토글되게끔 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걸 어차피 다 외우지 못하실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AGWin32 API 도움을 눌러서 메시지 처리를 위한 메시지 맵 사용 형식 있죠. 요거 클릭해서 여기 오면 이제 마우스 메시지를 사용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쭉 있다고 했죠. 이거 싹 가져가서 그죠? 복사해서 여기다가 not use 메시지를 이제 지우고 왜 안되지? 지우고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클릭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up이랑 move를 안 쓸 거예요. 쓸 이유가 없죠. 마우스로 사각형 클릭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운만 쓸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안 쓸 거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열심히 가져왔는데 열로 바꾸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다운만 쓸 거예요. 다운만 쓸 거고, 다운 마우스를 거기에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일단 그 사각형 영역에 마우스가 클릭되는지 확인하려면 사각형 좌표가 필요한데, 우리가 AD 구조체를 지금 여기에 인자로 못 넘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지윈 32가 제공하는 get app data라는 함수 쓰면 되죠. AD 포인터 p app은 AD 포인터 get app data 이렇게 쓰고 써주시면 이제 프로그램 내부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잖아요. 아이고. 네, 얻어서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 사각형 영역을 안에 점이 들어갔는지, 점이 어떤 특정 점이 사각형 영역 안에 있는지 알아내는 함수를 제가 알려드렸죠. pt inlect, 그죠? pt inlect, 그죠? 하고 여기다가 먼저 사각형 좌표に넘어가야 되죠. p app의 포스에 apos 이렇게 되면 이 좌표가, 그죠? 이 좌표가 이 영역 안에,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참이면, 안에 있으면 0 아닌 값이 반환되기 때문에 이 if문이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우스 클릭한 좌표가 요 좌표 안에 들어갔는지, 근데 이게 포스로 하니까 헷갈리네요. 그죠? 포스 이렇게 들어가니까 렉트로 바꿀게요. 이거 바꿀 때도 다 따라 바뀌려나? 이거 선택했어요. 우클릭했어요. 여기 이름 바꾸기 있죠. 요걸로 바꾸시면 한 번에 다 바뀝니다. 이렇게, 그죠? 해서 렉트하고 미리 보기 이렇게 누르면 어디 바뀐다고 이렇게 확인을 시켜 주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요거는 바뀌면 안 되죠. 요것만 바꾸고 체크된 것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적용 누르면 한 번에 쭉 다 바뀌어요. 그죠? 렉트 안에 포스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죠?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뭘 해야 되죠? 스테이트 톡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p앱에 스테이트가 0이면 1로, 1이면 0으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납 붙여서 다시 한번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납 붙이면 0 값이면 1이 되고 1 값이면 0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경고가 나는 이유가, 얘가 그냥 그 4바이트 변수가 아니니까 불 변수 있죠. 불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납 쓴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건 무시하시고 잘 됩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스테이트 타입이 안 맞아서 인텔리전트가 너 잘못 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잘못 쓴 거 아닙니다. 맞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바뀌었으면 바뀌었는 거 화면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누구 호출해야 됩니까? 온도로 이 함수 호출해 주면 되잖아요. 상태 바뀌었을 테니까. 그럼 여기다가 p앱을 넘겨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변경된 상태를 출력한다. 그죠? 변경된 상태는 스테이트 값이 바뀔 테니까, 낫이 붙어서 바뀌었을 테니까 변경된 상태가 출력되도록 이렇게 작업하면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면 좀 밝아지죠? 어두워지고. 이렇게 하려고, 요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이걸 이제 온오프 한다. 사실 온오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이렇게 하는 상태 관리하는 그런 개념을 좀 익히시라고. 사실 마우스를 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흐름도 익히고, 마우스를 사용해서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들을 배우면서 좀 이제 구조에 익숙해지시라고 계속 반복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게 훨씬 더 어렵죠. 지금 이거 하는 거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고 좀 쉬어가면서, 그죠? 좀 더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라고 한 번 더 한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더 들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금 마우스 상태를 톡을 하니까 당연히 사각형 상태를 톡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 값에 따라서 조건문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1이면 요 색깔, 0이면 요 색깔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조건문 들어가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조건문 들어가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습관적으로 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 개발자들이 어떻게 이걸 처리를 많이 하냐면, 이거 그냥 이 지역 변수로 해도 되는데, 지역 변수 하면 스택 프레임에 영향을 주니까 그냥 전액 변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업을 테이블 작업해서 저 조건문을 쓰지 않도록 보통 많이 합니다. 근데 전역 변수를 쓰면 전역 변수 쓰면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하는데 전역 변수는 리드 온리로 쓰는 경우는 상관없어요. 리드 라이트, 그러니까 읽고 쓰기는 쓰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전역 변수를 선언해 놓고 거기에 값을 바꾸거나 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냥 읽기 전용 어떤 값을 참조하는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읽기 전용 참조용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참고용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읽고 쓰기 하는 게 안 좋다는 것 뿐입니다. 이 RGB라는 이 매크로의 타입이 그 4바이트 정수 값이거든요. 근데 그 값을 윈도우즈는 색상 값이라고 칼라 RF, 그러니까 칼라 레퍼런스의 약자입니다. 칼라 레퍼런스의 약자인데 칼라 레퍼런스가 이제 RGB 값의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G 스테이트 칼라 해서 지금 두 가지잖아요. 두 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배열을 하나 잡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0일, 앞에 이게 0일 때잖아요. 이게 0일 때가 0번 항목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1일 때 값이 요 값이 1번 항목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 배열의 0번 항목에는 이 값이 있고요. 그죠? 1번 항목에는 이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넣어놓고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제 요걸 이렇게 쓰지 않고요. 이렇게 넣고 요걸 가져와서 이 색깔을 배열 값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if는 안 써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실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이걸 굳이 테이블로 해? 이렇게 테이블을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해진 상태에 따라서 조건문을 안 써도 돼요. 보통 보면 if, else if, else는 그렇게 조건문 3개, 4개 달린 구문들 많이 쓰는데 그 대부분 상태값이 1, 2, 3, 4, 5 1일 때는 뭐 하고 2일 때는 뭐 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조건문들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없애냐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테이블 하나 잡아놓고 0번일 때는 요거 1번일 때는 요거 이렇게 놓으면 조건문 없이 그냥 깔끔하게 그죠? 값이 처리됩니다. 그럼 이제 조건물이 줄줄 나열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성능에도 좋고 나중에 코드 관리하기도 애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했던 작업이 똑같이 수행이 되고요. 그죠? 조건물 없이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조건문이 있어요.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간단하게 테이블로 해서 작업해서 하면 되고요. 이걸 지역 변수로 써도 돼요. 그죠? 지역 변수를 써도 되는데 지역 변수를 쓰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이 변수가 만들어지면서 이 값들이 다시 여기 복사되어지는 작업이 매번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스택 프레임, 즉 함수가 호출될 때 스택 프레임이 발생할 때마다 복사 루틴이 계속 도니까 이것도 단점이잖아요. 근데 전염 변수를 한번 해놓으면 이 값은 초기화될 때,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한번 초기화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염 변수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을 바꿀 생각이 없고요. 그냥 참조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 값은 참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이 유지보수가 좀 확장되고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나중에 가져가실 때도 이렇게 같이 가져가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거 갖고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서는 전염 변수 쓰면 모듈화가 떨어지고 옮겨갈 때 문제 생기고 막 그러는데 실제 프로그램에서 그런 문제 잘 안 생기거든요. 안 생기니까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제 쓰는 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좀 간단한 걸 했는데 이것도 내가 반복해서 좀 실습을 하셔서 이 구조, 오늘 말했던 그 구조 있죠. 우리가 구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닫기 버튼을 다 눌러주시면 되죠. 이렇게 닫기 버튼 다 눌러서 전체적으로 내가 내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함수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쫙 리마인드 하세요. 그러니까 init 윈도우, 구조체, 그 다음에 이 온드로 그림 그릴 때 쓰는 거, 온 마우스 무브, 마우스 랩스 다운, 왼쪽 마우스 클릭했을 때 주 함수, 메인 함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리마인드 하고 이제 함수 하나씩 이제 다시 보시고, 그죠? 자기가 이제 직접 할 수 있는지 한번 쭉 리마인드 한 다음에 싹 지우고 자기가 딱 입력해서 실습하는 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